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 민족 쭈구리입니다. 오늘 수요일도 지금 오후 1시까지 타고 들어와서 좀 샤워 좀 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 1시까지 타고 집에 들어와서 샤워하고 쉴 때는 참 좋은데 시원하고 에어컨 켜놓고 이 아침부터 1시까지가 정말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일을 하는 건지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게 고통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에는 무슨 뭐 이슈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어제 이제 있었던 일을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 이제 배달 기사분이 열사병 증상으로 쓰러지셨죠. 어제 그 뉴스 기사에 나왔습니다. 열사병 증상으로 이제 배달 50대 배달 기사분이 쓰러지셨는데 이제 다행히 누가 신고를 해줬는지 119 차가 도착했어요. 119 차가 도착했는데 이분이 괜찮다, 나 배달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배달을 강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뭐 건강하게 병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때 119 요원들의 말을 안 듣고 119 요원들이 설득을 많이 했다고 해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다고. 근데 119 요원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계속 배달을 하셨다면은 저분은 어제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사실. 안타까워요, 솔직히. 우리가 이 상황에서 35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날씨에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뭐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도 프로야구는 한여름에도 경기를 매일 합니다만 오늘은 프로야구가 정경기가 취소가 됐어요. 그만큼 폭염이 대단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운동선수들도 괜히 하다가 쓰러질까봐 프로야구를 정경기를 중단을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런 거 아랑곳 없이 또 저녁에도 타겠죠. 자, 여러분들 열사병하고 일사병을 구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의학 채널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일사병은 직사광선, 햇빛을 직사광선을 많이 맞아가지고 모자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직사광선을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뭐 어지러움이나 이런 증상을 느껴서 쓰러지는 그런 게 일사병이죠. 옛날에 왜 우리 소시적에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조회할 때 교장 선생님이 날도 뜨거운데 일장 연설을 오래 하면은 픽픽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일사병인데 일사병은 사실상 뭐 대체적으로 옮겨가지고 좀 쉬면은 대체적으로 상황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열사병,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열사병인데 우리는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열사병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람의 몸의 열이 머리로 거의 많이 방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헬멧까지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열이 방출이 되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이제 땀을 흘려가지고 우리가 땀이 나는 게 이게 되게 정상적인 건데 땀을 흘려가지고 이제 인간의 몸이 체온을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열사병 증상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세요. 자, 본인이 일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땀이 안 난다. 굉장히 위험한 증상입니다. 어느 순간 땀이 안 나면서 땀이 안 나면 어떻게 돼요? 땀이 나야 체온 조절이 이렇게 밖으로 열이 발산되는데 어느 순간 땀이 안 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까지도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그냥 덥다 뜨겁다 뭐 그러면서 이제 배달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땀이 안 나. 그러면서 그 열이 밖으로 못 나오고 계속 몸속에 축적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다가 이제 뭐 거의 40도 정도 넘어가면은 사람이 이제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혼미해집니다. 어제 저렇게 그 기사분 사고 나신 것처럼 혼미해져요. 그냥 혼자 자빠집니다. 예. 자빠져가지고 뭐 운이 없으면은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뭐 운이 좋으면은 주변 분들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질 수가 있겠죠. 근데 병원에서도 이 열사병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질환이에요. 예. 병원에서도 이 열사병은 체온이 일단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병원에서 그렇게 뭐 이제 뭐 차가운 수액도 놓고 이렇게 하겠지만 뭐 몸에 막 이렇게 수건이나 이렇게 해갖고 체온을 내리려고 하겠지만 병원에서 그런 조치 이외에 뭐 이거는 뭐 열사병이니까 어디 장기가 망가진 게 아니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 체온이 내려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약물이나 이런 걸 주입하면서 그런데 체온이 안 내려가면 병원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열사병으로. 예. 이 열사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다. 이게 어제 배달라이더 분 한 분만 저렇게 뉴스에 나왔지만 실제 뉴스에 안 나오고 저렇게 쓰러지신 분들이 꽤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왜냐면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정말 조금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악착같이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쓰러지신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사병은 몸의 체온을 올리고 땀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는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강제적으로 몸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게 말을 안 들으면 저 세상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5도 이상이 넘어가면 작업 중지권을 우리는 발동을 해야 될 그럴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 중지권이라는 게 35도 이상이 되면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작업 중지권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그 시간에 작업 중지권이 걸리고 그 시간에 이제 우리가 버는 통상적인 임금을 보상을 받는 그런 작업 중지권 개념의 그런 제도도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진짜 사람 잡겠습니다. 이러다가 뭐 그냥 뭐 배미는 미션 뿌리고 쿠팡은 단가 높이고 이래서 뭐 진짜 정신없이 얼씨구나 좋다 하고 타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운이 없을 때 운이 없는 게 이제 아다리가 맞아버리면 신나서 배달하다가 저승으로 가는 문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노조들도 그렇지만 이 극한의 상황에 작업 중지권이 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몸 상태를 굉장히 잘 챙겨야 됩니다. 수시로 에어컨을 좀 쐬셔야 돼요. 수시로 에어컨을 좀 쐬시고 뭐 저는 이제 요즘에 이온 음료를 많이 먹는데 이온 음료라든가 이런 수분 섭취를 좀 잘 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돈 많이 버는 건 좋은데 몸을 버려가면서 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좀 영상을 올렸습니다. 체력에 아무리 자신이 있어도 열사병은 체력에 자신 있는 사람을 피해가지 않아요. 누가 걸릴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은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몸 체크를 잘해라. 그래서 우리 오래오래 봐야죠. 자, 여러분들 오늘 오후도 고생들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